자, 지금부터 이제 페이지 10페이지 물체 운동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물리학 1에서 조금 불친절한 부분을 보충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이 뭐냐?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물리를 배울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물리들의 양, 물리량에 대해서 정의를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너희들 책은요, 조금 불친절합니다. 이런 물리량에 대한 얘기가 이런 방법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물리량들을 우리가 크기만 따지느냐 또는 크기 and 플러스 방향까지 따지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거든.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요 두 가지부터 먼저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 알겠니? 꼭 어떤 애들은 필기하느냐고 설명 못 듣는데, 필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하라는 것만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따질 거, 이런 거 따질 겁니다. 자, 우리 단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물체 운동의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을 거야. 맞아? 되니? 그냥 이 포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힘을 받던지 또는 힘을 받지 않던지 그래가지고 운동 상태가 바뀔 거야. 빨라지던지 느려지던지 일정하든지 기타 등등,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던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서 이제 운동을 표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되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운동의 표현 방법 배울 건데, 작년에 나한테 배웠던 애들은요, 요거 내가 고1 통합과 하기 전에 알려줬던 거 기억날 거야.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리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던 양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크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던 양들에는요, 뭐 질량도 있을 테고, 그치? 맞아? 그 다음 거리도 있을 테고, 그 다음 시간도 있을 테고, 그 다음 속력도 있을 테고, 힘도 있을 테고, 그치? 그 다음 운동량이라는 거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거 전부 작년에 다 배웠던 것들이지. 안 배웠어? 다 배웠잖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이 값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바로 첫 번째, 크기만 갖고 있던 양이라고 해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칼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요, 스칼라라는 말뜻은 모르더라도 물리에는 크기 and 크기만 따지는 값도 있고, 아니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따지는 값도 있다라고 크게 알아두시면 돼. 이름까지 알아두면 똘똘이고요. 몰라도 선생님 구분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따지는 값도 있어. 그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벡터라고 하는 거고, 이 벡터는 수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기하 벡터, 기벡, 그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무엇입니까? 크기만 따지는 것들입니다. 방향 따위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스칼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위에서 뭐에 해당되느냐? 질량, 거리, 시간, 속력,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 크기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2시간 동안 했어. 그 2시간은 요 2hour, 오른쪽 2시간이야 왼쪽 2시간이야 그런 거 안 따지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2시간이면 2시간 이런 식으로 따지기만 하는 거고, 크기만 따지는 값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해. 그 다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따지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벡터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힘이라든지 운동량, 자기장 이런 것들은 전부 벡터에 해당돼. 그래서 써보면 얘는 크기에다가 뭐까지 따진다? 방향까지 따지게 된다. 되니?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크기가 바뀌었다? 그럼 벡터 값이 바뀐 건데, 방향만 바뀌었어도 벡터 값이 바뀐 거야. 되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놈이 제일 대표적인 예야? 힘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힘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치자. 여기 있는 칠판 지우개를 내가 이쪽으로 땅 때렸어. 그럼 얘는 이쪽으로 운동할 거야. 이 녀석을 내가 이쪽으로 때리면 이쪽으로 운동할 거야. 힘의 방향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져? 힘의 효과가 틀리지. 결과값이 틀려지지. 이렇게 방향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벡터라고 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만 따집니다. 이 방향 따질 때 뭐만 따지느냐? 니들 과정에서는, 니들은 아직 벡터 안 배웠어. 벡터 안 배웠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는 이것만 따져. 잠깐만. 니들이 이쪽이 무슨 쪽이야? 왼쪽이지. 이쪽이 무슨 쪽이야? 오른쪽이지. 이쪽이 무슨 쪽이야? 위쪽이지. 이쪽이 무슨 쪽이야? 아래쪽이지. 이거밖에 안 따져. 알겠니?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거밖에 안 따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대학을 가게 되면 이걸 입체적으로 3D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물리학원에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들은요 단순하게 방향을 위아래, 위쪽을 플러스로 가자, 아래쪽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왼쪽을 플러스로 가자, 오른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니들은 방향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만 따져주면 돼요. 되게 쉬운 거야, 관심이. 그다음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값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요 벡터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 벡터의 크기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벡터의 크기만 얘기할 거야. 그럼 벡터의 크기만 따로 얘기하면 방향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다시 한번.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따지게 되는데 벡터의 크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스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의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속도가 있죠. 속도. 이 속도는요 우리가 빠르기에다가 그 다음 방향을 우리가 고려한 값인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 이 속도의 크기는 얼마이냐라고 나왔어. 그러면 크기만 따지니까 빠르기만 따지는 거지. 방향 관심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건 방향 관심 없으니까 속도의 크기만 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속력. 됐어? 되니? 그래서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지?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속도 따지게 되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래서 방향을 따져주게 되는데 문제를 봤더니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하면 방향은 관심 없이 빠르기 즉 속력만 써도 된다.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칼라하고 벡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 스칼라하고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이 뭐냐?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 뭐가 틀리다고? 계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지금부터 니들한테 이따가 문제를 한번 내볼 거야. 질량이 3kg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물체에다가 질량이 4kg인 녀석을 내가 더해줄 거야. 그러면 이 새끼는 볼 것도 없이 몇 킬로가 되니? 7kg가 돼요. 당연하지? 됐어? 이 3kg짜리 질량, 4kg짜리 질량, 질량은 스칼라고 방향만 따져, 크기만 따져, 크기만 따져. 그래서 3이란 크기에 4란 크기가 더해지면 전체 크기는 7로 바뀝니다. 어려운 거 없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두 번째, 벡터의 계산으로 바꿔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떤 물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물체의 첫 번째 3N의 힘을 더할 거야. 됐지? 그 다음 더하기 또 이 다음에 4N의 힘을 더할 거야. 되니? 그럼 몇 뉴턴이 될까? 이게 질문이야. 자, 왼쪽은요. 질량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더한 것을 우리가 계산해봤어. 그럼 볼 것도 없이 7 맞아. 그럼 이제 벡터 계산할 때는 3에다가 4를 더하면 물음표 얼마냐라는 얘기야. 이것도 7만 나와? 아니죠. 그럼 뭐도 나올 수 있을까, 성민아? 마이너스 1? 참고적으로 크기만 따질 겁니다. 그렇지. 1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7 나올 수도 있고요. 끝이야? 5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정답을 얘기하면 1부터 7까지 아무거나 다 돼. 선생님, 얘하고 얘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봐. 벡터는요, 방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향을 표시할 줄 아셔야 돼요. 이때 이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 뭘로 표시하느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요. 자, 이때 이 화살표의 요 꼭트머리, 꺽쇠 부분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런 지점이 이제 벡터의 시작점. 예를 들어서 힘이라고 한다면 힘의 시작점, 힘 받은 지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요때 요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벡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여기다 한번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3N인데 오른쪽으로 4N이야. 그러면 잘 봐. 방향이 똑같지? 그럼 볼 것도 없이 뭐가 되겠어? 3 더하기 4.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까? 7N이 되겠죠.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4N이었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3N이야. 그럼 이걸 오른쪽 큰 놈을 플러스로 가자, 작은 놈을 마이너스로 가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거나 또는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하시면 이건 얼마나? 1 나와. 이것도 문제가 없어. 되니? 그런데 어떻게 5가 나옵니까? 5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오른쪽으로 4N, 위쪽으로 3N. 그 다음 여기가 90도야. 그러면 딱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갔다가 위쪽 갔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위쪽 갔다 오른쪽 갔다라고 한다 된다면 여기가 처음점이고 여기가 나중점이야. 근데 이 나중점을 가만히 보면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 길이에 해당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 대각선 길이는 딱 잘 봐. 3대 4대 5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몇 뉴턴? 5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현재 여기 있는 3뉴턴과 4뉴턴의 이 각도가 항상 90도만 나와? 아니잖아. 90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클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부터 7 사이에 아무거나 다 돼. 너희들은 아직 수학적으로 기하와 벡터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됐지? 여기서 멈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스칼라하고 벡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느냐? 바로 이유는요.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끽해봤자 이런 거밖에 안 따지지만 위, 아래, 좌우, 양옆 이런 거밖에 안 따지지만 물리학 2나 아니면 대학 가서 대학 물리학이라든지 일반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역학이라든지 이런 거 배울 때는요. 이런 거 엄청나게 계산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알아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전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내가 구분해 줄 거야. 됐지?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하는 김에 이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에너지 알아? 에너지? 에너지 알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치?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에너지 얘기할 때 위 에너지, 아래 에너지, 오른쪽 에너지, 왼쪽 에너지 이런 거 따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 스칼라야. 맞지? 되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 스칼라는 분명히 크기만 따지고 방향 안 따진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지? 에너지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그치? 그런데 요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 앞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분명히 에너지는 방향 안 따지는 스칼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이건 뭔 뜻이야? 설마 이게 오른쪽 에너지고 이게 왼쪽 에너지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지? 이게 위쪽 에너지 아래쪽 에너지가 아니라 이건 에너지를 얻었다 흡수의 의미고요. 이건 에너지를 방출했다 방출의 의미야. 알겠니? 그래서 스칼라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경우도 있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그때만 쓰는 거지 오른쪽 왼쪽 방향을 따지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배우는 김에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한번 알아봤고 우리는 스칼라하고 벡터를 앞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수업할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것들은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물체가 힘을 받아서 또는 힘을 받지 않아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운동을 할 때 운동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운동 상태를 표시할 때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먼저 쓰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제일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었어. 기억나니? 이동거리? 그럼 이동거리에 대해 비유되는 녀석 중에 변위라는 녀석이 있었어. 기억나? 기억나야 돼.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그 다음 이 이동거리하고 변위 말고 또 뭐가 있어?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vs 속도라는 개념이 있었어. 맞죠? 되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거의 제일 끝판왕 바로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큼 잘 배웠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 이동거리가 뭐고 변위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 새끼는 스칼라야. 뭐만 따져? 크기만 따져. 그래서 그 다음 얘도 스칼라. 크기만 따집니다. 그 다음 얘는 벡터, 얘도 벡터, 얘도 벡터야. 얘네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따진다? 방향까지 따진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뜻은 뭐에 해당되느냐? 이동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거리는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많이 이동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야.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많이 이동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얼만큼 많이라고 할 때는요. 실제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를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방향 따위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스칼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변위는요.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이동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야. 이때 이 멀리 이동했는가라는 걸 따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용준아 잠바 내려. 이 새끼가 처음부터 졸고 있어. 혼나려고 그냥 아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이동했는가 멀리 이동했는가 이런 걸 따지게 되면 분명히 위치가 바뀌었을 때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지?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누가 빠르냐, 누가 느리냐 이런 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빠르기만 비교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빠르기 비교값을 속력이라고 하는 거고. 됐지? 그 다음 빠르기 비교값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라고 해서 방향까지 고려하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외워야 될 게 바로 뭐야? 빠르기 앤드 방향 속도야. 빠르기만 바뀌어도 속도 바뀐 거고, 방향만 바뀌어도 속도 바뀐 거고, 둘 다 바뀌어도 속도 바뀐 거기 때문에 속도 외울 때는 빠방빠방 속도, 빠방한 속도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 이런 말들은. 그 다음 마지막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왔어. 참고적으로는 하나 얘기를 할 건데, 가속력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가속력 들어본 적 있니? 없어. 가속력이라는 개념은요, 우리는 쓰지를 않습니다. 왜? 가속력, 속력은 방향 안 따지고 크기만 따지지, 방향을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속력 말고 그냥 가속도로 모든 걸 다 해치우는 거야. 괜히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가속력 대신에 가속도를 표시하는 거고, 가짜가 무슨 가짜야? 더할 가짜야. 그렇지? 그러면 속도, 즉 빠르기와 방향에 더해지는 거야. 이때 이 더해지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만 바뀌는 거. 두 번째, 둘 다 바뀌는 거.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빠르기만 증가하거나 빠르기만 감소했어. 그럼 가속도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이 오른쪽 갔던 애가 갑자기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던 애가 오른쪽으로 갔어. 그것도 방향 바뀌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었어. 그것도 가속도 있는 거지. 됐니? 그래서 속도에 더해져서 속도가 바뀌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가속도라고 하는 거고, 그 속도가 바뀔 때도 분명히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겠지? 그래서 시간당 얼만큼 속도가 많이 바뀌었느냐? 시간의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고, 이 가속도는 미리 좀 알아두세요.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얘기야?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럼 거꾸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속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입버릇처럼 외워야 돼. 이 단어 내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넘버 원. 가속도가 있었다, 힘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 가속도가 생겼다. 오케이? 됐니? 그래서 힘하고 가속도는 서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공식화해서 나오는 공식이 F는 ma. 그래서 나중에 이걸 외우려고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F 임마라고 외우라고 했었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개념들 배울 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노베이스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럴 때 어떤 내가 이런 내용들을 써주고 공식화해서 써줄게 될 건데, 이 공식 외울 때 제일 니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 기호로 쓰면 왠지 멋있게 보이니까 기호 많이 써야지. 그 지랄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 기호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울 때는요, 기호로 외우지 마시고 한글로 외우세요. 뭐라고? 한글로. 한글로 숙달돼서 외우다 보면 나중에 그냥 눈 감고도 이건 무슨 기호다, 이건 무슨 기호다 라고 금방 나올 수 있어. 그럴 때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우리가 t라고 씁니다. 이건 숙달됐기 때문에 t라고 알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떡할 거야? 공식은 신나게 외웠는데 t가 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공식 외울 때는 무조건 한글부터 먼저 외워. 그런 다음에 숙달되면 그 다음 문자를 바꿔라. 알겠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한번 알아봤고, 참고적으로 이 이동거리 스칼라, 속력 스칼라. 그래서 얘 짝꿍이 얘지. 그치? 그 다음 변이 벡터, 속도도 벡터. 그래서 얘 짝꿍이 얘입니다. 됐지? 그 다음 가속도는 속도에 더해지니까 당연히 벡터죠. 됐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날까봐 다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에 대해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 움직였다라는 가정이 필요해. 물체가 운동했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위치가 변화한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운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운동했다는 그 정의야.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 위치를 표현을 좀 먼저 할 줄 아셔야 되거든. 니들 책에는 없는 거다. 영준아, 졸리면 일어나. 알겠어? 위치 표현하는 것은 니들 책에 없는 거야. 없는 내용도 막 해줄 거예요. 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여기 있지? 우린 대전 시티즌이니까. 자,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돼. 대전으로부터 약 거리가 100km에 있다. 100km, 아니 100km 더 되려나? 한 120? 서울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20, 130 그 정도 될 거야. 서울까지. 맞아? 대전에서 서울은 120km의 거리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120km의 거리 있지만 그 120km가 위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래쪽이야? 구분이 안 돼 있지. 그럼 서울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안 돼? 안 돼. 맞아? 니들이 뭔가를 배달시키는 택배업, 운송업에 종사한다고 쳐봐.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 위치가 어딘지 무슨 막인지 몰라. 아무 데나 막 갈 거야? 아니잖아. 정해놓고 가야겠지. 그래서 니들 뻔뻔쩍 번데기 북쪽에 있잖아. 맞죠? 서울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울이 여기 이렇게 요 지점에 있고 거리가 120km로 간다면 위치를 표현할 때 총 3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점. 그 다음 두 번째, 방향. 세 번째로 하자. 두 번째, 거리. 그래서 우리는 표시할 게 뭐야?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을 표시하면 위치를 완벽하게 표시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위치 변화에서 위치 표현하는 때는 기준점, 거리, 방향 요 3가지를 우리가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위치 표현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를 표현했으면 이 위치 표현한 걸 가지고서 지금부터 운동하는 걸 살펴보도록 할 거야. 대전서부터 서울은 어디에 있어? 북쪽으로 120km. 그 다음 대전으로부터 속초는 어디 있을까? 한 이쪽 방향으로 한 200km 있다라고 치자. 이건 속초다. 됐지? 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서울에 살고 있는 아무개가, 그치? 이번에 신년맞이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속초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서울 애들은 뭐지? 이름이 까먹었다. 고속열차 이름이 뭐지? KTX, 그치? KTX 맞지? 그거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갈 거야. 근데 우리는 알지? 뒤지게 먼 거. 맞아? 총구석이라 그래.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막 갑니다. 갈 때 어떻게 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어. 맞니? 그래서 왔다 갔다 가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250km라고 하자. 그러면 실제 얘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250km의 그 거리를 왕 방향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다 더해서 250km 간 거니까 이 250km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250km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이동거리야. 그치? 그런데 이제 니들한테 질문하겠죠? 이동거리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대로 얼만큼 많이 이동했는지 그냥 다 더하면 돼. 그 더해진 값들이 250km야.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바로 변이죠. 이 변이는요, 얼만큼 서울에서 속초로 위치가 변했느냐라는 걸 따지게 되는 건데 이 변이의 말뜻부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는 변한다. 뭐가? 위치가. 됐지? 그러면 여기는 뭐에 해당되냐? 위치의 변화량이 들어가는데 이 변화량은 항상 물리에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 나처럼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 나처럼 구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나처럼 구할 때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처음 위치고 이게 바로 나중 위치지. 그치? 그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 위치는 이거, 처음 위치는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는 방법이 어떻게 뺍니까? 이게 기하 벡터 배우면 배워. 근데 니들 과정에서는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래서 그냥 눈치 빠르게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줄게요. 요 위치하고 요 위치의 최단 직선거리가 바로 벡탑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위치에서 요 위치 뺀 거야. 근데 니들 책에서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지우고 이 결론만 나온 거지. 되니? 실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는. 그래서 하는 방법만 보여주는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돼? 변이 따질 때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그래서 나중 거하고 처음 거의 최단 직선거리로 구하시면 된다. 요것만 살펴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250이잖아. 그럼 파란색은 250보다 크겠어? 작겠어? 작겠죠? 그래서 작아서 한번 봤더니 이 작은 녀석이 예를 들어서 200km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변이는 얼마다? 20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거리가 변이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거리는 방향을 따지지 않고 변이는 방향을 따지는구나라는 걸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첫 번째,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만큼 많이 갔느냐. 방향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지는 값들이야. 됐지? 그리고 방향을 따지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이동한 것 전부 다 우리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과정을 다 더해줘야 되지. 고려해야 되지. 그래서 이 이동거리는요. 과정이 중요한 값입니다. 그런데 변이는요. 내가 중간에 어딜 갔는지 관심 없어. 지금 잘 봐. 서울에서 일산 갔다가 춘천 갔다가 기타 등등 어디 가나 아무튼 모르고 가도 속초만 가면 돼. 그래서 중간에 어디 갔는지 과정은 전혀 관심 없어. 서울에서 일본 갔다가 속초 가도 상관없어. 서울에서 LA 갔다가 속초 가도 상관없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속초 가도 상관없어. 왜? 처음은 무조건 서울이고 끝은 무조건 속초니까. 맞아? 그래서 이 변이라는 값은 바로 결과만 따지는 값들이야. 됐니? 그래서 우리 이동거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변이는 결과가 중요해. 결과는 처음하고 끝까지의 뭐까지 고려하는 거야? 방향까지 고려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변이는 처음에서 끝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로 구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동거리하고 변이 따지는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얘는 스칼라니까 우리는 방향 따지지 않고 모든 과정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결과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결과만 따지니까 처음과 끝의 최단 직선거리가 바로 변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를 한번 몇 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쉬운 거부터 오른쪽으로 10m 갔습니다. 됐지?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럼 B 지점에서 왼쪽으로 4m 갔어요. C까지. 되니? 그럼 이거 몇 미터 갔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방향을 따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한 거리가 전부 다 더하면 10에다가 4까지 더해지지. 모든 과정을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에 해당돼? 14m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런데 이거를 내가 변위라고 얘기한다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를 한번 볼 거야. 처음 위치는 이거. 나중 위치가 이거. 맞아? 그럼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줘야 되지. 그치? 근데 처음 값은요.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가자?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아니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가자?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맞아? 아무튼 여기에서 요걸 빼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부호가 서로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하게 되면 바로 요게 나오지.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잖아. 그럼 10에서 4를 더해주게 되면 더해주는데 부호가 반대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 몇 미터가 돼? 6미터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변이는 얼마냐라고 하면 내가 6미터라고 쓰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 6미터라고 쓰면 틀린다. 뭐라고 써야 돼? 오른쪽 6미터요. 아니면 동쪽 6미터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 뭘 얘기했어? 벡터의 크기만 따지는 건 뭐에 해당된다? 스칼라.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변이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6m요 하시면 되는 거야. 됐냐? 이해됐어?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동거리하고 변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원운동을 할 거야. 계속 원운동. 철수란 새끼가 원운동을 했습니다. 얼만큼? 100바퀴를 돌았어. 100바퀴? 그럼 100바퀴 돌면 변이는 얼마냐라고 하신다면 처음도 여기고 끝도 여기지. 맞아? 변이 있어 없어? 없지. 시작점하고 도착점이 같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반 바퀴 돌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 돌았어. 그럼 반 바퀴 돌고 그러면 원주. 그 다음 반 바퀴 돌고 원주.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이동거리는 원주. 100바퀴 돌면 원주에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변이는 처음 점과 끝점이 똑같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나올 게 없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볼 것도 없이 뭐에 해당된다? 바로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고요.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초록색 같은 건 거리인데 거리는 곡선이지. 곡선이잖아. 그치? 그 다음 현재 여기 있는 파란색은 변이지. 직선이지? 맞아? 곡선하고 직선 중에 누가 더 커요? 곡선하고 직선 중에 누가 더 커요? 아, 여기 봐봐. 요거. 요 초록색 선을 내가 자꾸 쭉 늘리면 그치? 파란색보다 더 길어요? 짧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길어 짧아? 길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클 거야. 됐지?
그렇다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을 수는 없을까? 같을 수는 없을까? 있어요.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돼? 이런 경우. 오른쪽으로 4m 갔는데 오른쪽으로 2m 갔어. 이런 경우. 이건 변이도 6m고 거리도 6m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니? 변이가 거리보다 크다. 이건 있어? 이건 없어. 이건 무조건 없어. 알겠니? 그래서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됐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뭐 알아봤어? 이동거리하고 변이 알아봤어. 중요한 건 뭐라고? 이동거리는 과정의 중심이고 변이는 뭐다? 결과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하고 변이를 우리가 따져봤잖아. 그 변이하고 거리 할 때 분명히 이거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겠지. 서울에서 속초 갈 때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릴 거야. 그치?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걸 한번 바꿔볼게. 여기에서 여기 A에서 B에서 C까지 갈 때 약 몇 초 걸렸는지 봤더니 2초 걸렸다고 치자. 시간 걸렸을 때 맞아?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니들은 무언 짓거리를 하려고 거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싶을 거야. 주어진 14m를 뭘로 막 나누고 싶어? 막 2초로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하지. 아니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6m를 2초로 나누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할 거야. 맞니?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시간을 나누는지 그 나누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업 내용이 아니라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물리에서 뭔가 나눈다는 개념들이 많아. 특히 나눌 때 뭘로 많이 나누냐? 시간으로 많이 나눠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공식이 y는 x분의 z다라고 하자. 아니, 좀 이상하다. z라고 하자. z는 x분의 y다. 이렇게 쓸게. 이런 공식이 있다고 칠게. 그럼 이런 공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 이 꼬라지야. 이 x에 뭐가 들어가? 시간이 들어가는 꼬라지. 이런 꼬라지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야. 선생님, 제가 이런 걸 알고 있다고요? 한번 몇 감 써볼까? 자, 기호로 쓰지만 별거 아니에요. 한번 보자. v가 뭐였지? 속도였습니다. 속도. 예전에 배웠을 때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써. 이게 뭔 뜻이야?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야. 그 뜻이야. 됐죠? 그럼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어. 이 가속도의 개념도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그 다음 혹시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애들이 있고 안 배운 애도 있는데 배운 애들만 보세요. v는 몰라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런 공식도 있어. 전부 공통점을 찾아봐.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 분모가 델타 t, 델타 t, 델타 t야. 맞아? 됐니? 그럼 델타 t에서 t가 뭐지? 시간이지. 시간으로 전부 나누게 된 그런 값들입니다. 그럼 시간으로 왜 나누게 되느냐? 지금부터 알려줄게. 어떤 주어진 값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y가 얼마건 x가 얼마건 간에 무조건 y는 x로 나눠 떨어져.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4 나누기 2 하면 얘는 약분돼서 1분의 4잖아. 1분의 2잖아. 맞지? 그 다음 3 나누기 4라고 하면 이거 약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래서 약분 돼서 얘는 1분의 3분의 4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전부 주어진 y 값을 x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요 x 값 시간이 전부 뭘로 공통화돼? 1로 공통화돼. 그치? 그래서 모든 개념이 전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1초 동안에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맞아? 그럼 1초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초당 y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z라고 한다. 그럼 이제 그걸 실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 시간이 1초일 때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라고 합니다. 시간이 1초일 때 거리의 변화량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시간이 1초일 때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뒤에 승원이 고개 들고 시간이 1초일 때 파이는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맞아. 자속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1초일 때 자속의 변화량을 우리가 유도 기절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전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당 변화량이 나와. 시간당 변화량이라는 것은 변화가 얼만큼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그걸 따질 수 있다는 얘기야. 변화량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변화량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공식하는 꼬라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시간에 따른 변화의 빠르기를 비교하는구나 라는 거 눈치채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은 뭐다? 변화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거야. 빠르기. 그 다음 아까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요것도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델타라고 삼각형이라고 썼지. 삼각형. 요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읽고 뜻은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지.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공식이 딱 나오면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시간당 속도의 변화 빠르기, 변화율.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변화하는 정도, 변화율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떤 공식이든지 간에 처음 봐. 하지만 해석은 전부 똑같아. 시간당 변화율, 시간당 빠르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 오늘 본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대.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써있던 공식이 하나 있더래. 그럼 너네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참고적으로 이건 시간이고요. 이건 운동량입니다. 됐지?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시면 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1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 변화율이 바로 뭐에 해당된다? 바로 힘의 정의구나.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바뀌었어? 초당 운동량이 많이 바뀌었어? 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초당 운동량이 조금 바뀌었어? 힘을 조금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고1 때는 이런 얘기 다 빼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배울 때는 이런 기본 원리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조금 똘똘한 애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 거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변화하는 빠르기, 변화율 따진다고 했지. 이게 수학에서 무슨 개념이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게 뭘 뜻하지? 세 글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기울기, 그렇지. 그래서 운동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크냐, 기울기가 작냐, 기울기가 있냐, 기울기가 없냐, 기울기가 일정하냐,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바로 따져볼 게 있습니다. 14m를 갈 때 2초 동안 갔지? 그러면 얼마만큼 빨라져요? 얼마만큼 느려져요? 라고 하는 걸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빠르기만 비교할 겁니다. 그 빠르기만 비교할 걸 우리가 14m를 몇 초로? 2초로 나누게 되면 자, 14, 2 약분돼야 안 돼? 되지. 뭘로 약분되죠? 7. 그 다음 단위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숫자처럼 취급하시는 겁니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눠. 근데 안 나눠진다. 나눠졌다 표시만 하시면 돼요. 미터하고 세크는 같은 단위가 아니잖아. 못 나누잖아. 그러니까 나눠졌다 표시라는 거지. 미터 퍼 세크.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는 거야? 1초 동안에 7m씩 빨라집니다. 현재 빨라진다는 게 아니라 현재 빠르기를 갖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1초당 7m씩 움직이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거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말 잘못했구나. 1초에 7m씩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속력은 뭐만 따진다? 빠르기만 따진다. 됐지? 그럼 이번에는요. 1초에 6m씩 2초에 6m의 위치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위치를 2초로 나눠주게 되면 변이를 위초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와? 3m per sec라고 하는 1초에 3m씩 위치가 바뀌어요 라는 개념이 나와.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속도라고 하는 거고 속도 따질 때는 빠르기 앤드 방향까지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까지 써준다면 현재 얘는 오른쪽으로 1초에 3m씩 위치가 바뀌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를 생략했지만 오늘은 플러스를 한번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라고 써줍니다. 그럼 플러스 3m/s는 1초에 3m씩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3m/s는 뭔 뜻이니? 1초에 3m씩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오른쪽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6m를 썼으면 이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1초에 6m다. 아니 1초에 6m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위치가 6m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6m. 그래서 변이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준 방향이냐 기준 반대 방향이냐. 그렇다면 요 1초에 2초에 6m니까 1초에 3m씩 오른쪽으로 간다. 그게 바로 플러스 3m/s고
2초에 왼쪽으로 6m를 갔어? 그러면 1초당 왼쪽으로 3m 가는 셈이 되니까 마이너스 3m/s는 왼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플러스로 나와 있으면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맞아?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가는 거. 속도가 마이너스면 어디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됐냐?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플러스가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는 뒤로 가는 거. 맞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잘 모릅니다. 나 따라가지고 맞춤법 진짜 앞뒤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면 니들 사정입니다. 알겠니? 나는 웃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니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하는 김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예스24에서 무슨 책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많나?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인데 겁나 웃긴 게 하버드 박사학위 받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이름이야. 나 외국인인 줄 알았어. 뭐라고 쓰는 줄 알아? 책 이름이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아니다, 잘못 썼다. 이렇게 썼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썼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 자, 일반적으로 딱 보고 저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문과가 아니라 이과였다면 뭔가 이상한 게 보여야 돼. 원래 속도에는요, 빠르기 앤드 방향까지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모르고 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에 이르게 할 때 나쁜 일도 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데 나쁜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방향 쪽으로 하자. 이런 얘기잖아. 솔직히 따지려고 하면. 그래서 얼만큼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스텝 바이 스텝 거쳐서 가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으면 여기에 빠르기만 해당되는 값인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아니면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속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잖아. 근데 이거를 뭘로 썼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썼어? 베스트셀러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실제 예스24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나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 이거 틀린 표현이야. 이거 완벽하게 뭐에 해당돼? 문과감성이지, 문과감성. 그치? 문과감성입니다. 니네 또 문과감성 얘기하니까 또 얼마 전에 내가 커뮤니티에서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읽은 책이 아니라 읽은 글. 전자레인지에서 물을 끓인 다음에 빼면은 금방 식는데.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댓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댓글이 내 눈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어. 뭐라고 썼어? 편법으로 물을 끓였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딱 써놓는 거야. 그치? 이거 100% 밑에 댓글이 뭐라고 써있을까? 너 문까지. 그치? 딴 사람들은 뭐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막 써놨는데 100도씨 밑에서 물을 끓는 게 아닐까요? 압력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있는데 이 사람만 그렇게 쓴 거야. 니들도 딱 보고 뭐가 이상하지? 라고 했으면 마음속 깊이 문과다. 이과가 아니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바로 뭐 배웠습니까? 바로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이런 개념을 배웠고요. 이제 이 개념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아이고. 여기서 쓰자. 요건 지우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속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지금 뭐라고 썼어? 1초에 7m씩 움직인다. 그 다음 이것도 필요 없습니까? 얘는 뭐라고 했어? 1초에 3m씩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봐봤지. 그럼 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따지자. 이거 A에서 B를 지나 C까지 운동했다고 치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지?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갔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갔다고 칠게. 이제 오는 것도 관심 없어. 이렇게 갈 때 속력이 7m/s래.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보자. 이 7m/s는 속력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니네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속력이 단 한 번도 안 바뀔 수 있어? 없지. 실제는 바뀔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니네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합니다. 정말 급하면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휙 가지. 근데 휙 갔는데 앞에 차가 막혀. 그래서 뚫고 가니? 하늘 날아가니? 변신하니? 아니지. 후에 차가 막히면 멈추는 거고. 맞아? 중간에 배 아프면 화장실 들리는 거고. 배고프면 휴게실에서 밥 먹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래서 속력은요. 마구 바뀝니다. 됐어? 이렇게 마구 바뀌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한 이 7m/s의 의미가 바로 뭐냐? 너희들은요. 알게 모르게 뭘 구한 거야?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서
바로 요 모든 속력들을 다 더해가지고서 중간값을 구한 거야. 알겠니? 바로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 해? 사실 우리가 속력, 여기도 속도라고 했을 때 요 앞에는 생략된 게 있어. 뭘 생략한 거야? 모든 물체가 1초에 7m씩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라고 가정하고 구한 거야. 되니? 이런 개념을 무슨 개념이야? 니는 알게 모르게 바로 평균들을 구한 거야. 뭘 구한 거라고? 평균이라는 개념을 구한 거예요. 평균이라는 개념. 그래서 평균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 변화량 있을 때, 처음과 끝이 마구마구 바뀌었을 때, 일정하지 않을 때, 그 중간값을 통해서 그 중간값이 일정하다고 놓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되게 풀기 쉬워지지. 그치? 그래서 니들은 알게 모르게 뭘로 구한 거야? 평균 속력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들 책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속력 구하는 방법 나오고 속도 구하는 방법 나오고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의 종류하고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이렇게 잡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속력은 평균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시작에서 끝까지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짧은 구간 아니면 거의 속력이 마구마구 바뀌어요. 이렇게 마구마구 바뀌었을 때 이 변화량의 중간값, 그걸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평균을 알면 쉽게 뭘 할 수 있어?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이건 그냥 가볍게 들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시험 보고 나면 뭘 구해? 평균을 구해. 그럼 평균을 구하는 목적은 뭐야? 등수 매기려고요? 아니야. 등수 매길 때 총점으로도 등수 매길 수 있어. 그런데 평균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균을 가지고서 우리가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어. 나 평균이 90점이야. 그치? 과목에 몇 점 맞은지 모르겠지만 90점의 평균이 나오려면 잘 본 건 100점, 못 본 건 80점 대충. 맞아? 그러면 80점에서 100점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점수 분포가 있으면 평균 90점이 나오지. 맞아? 나 평균이 60점이야. 그러면 잘 본 거는 한 70, 못 본 거는 한 50, 그러면 평균 60점 나오지. 맞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하는 이 7m/s 이거 평균입니다. 이걸 구하면 우리가 대충 뭘 할 수 있어? 아, 빠를 때는 한 8, 9, 느릴 때는 3, 4, 5 요 정도로 갔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서 속도가 바뀌었다. 평균 속도. 되니? 그래서 평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전부 변화했을 때 그 변화량의 중간값을 가지고 그 중간값이 일정하다고 놓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거. 평균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또 다른 말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속력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어느 한 지점의 속력, 그걸 뭐라고 해?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 이렇게 잡는 거고,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갈 때 요 지점의 속력, 요 지점의 속력 어느 짧은 구간의 속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순간 속력이라고 잡는 거야. 됐지? 그때 이 순간 속력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 그 중간값을 평균이다 이렇게 잡는 거고, 평균 구할 때는 니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평균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전체 변이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끝났고 요거에 해당되는 그래프 한번 분석 한번 해보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아, 졸지 마, 이 새끼야. 자, 오늘 배울 거는요, 운동 그래프 기본입니다. 운동 그래프 기본이야.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운동 그래프 기본 배우다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되면 운동 그래프 변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운동 그래프만 다시 배울 거야. 알겠니? 운동 그래프는요, 니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나눠줄 거니까 그거 다 일일이 다 분석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운동 그래프는 가장 기초적인 거. 시작 한번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니들이 알아야 될 거, 운동 그래프에서는요 무조건 x축이 시간이야. 무조건 시간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올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요 y축부터 보셔야 돼. 뭐부터 보셔야 된다고? y축부터.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제일 대표적인 위치부터 볼게요. 이게 위치라고 나올 수도 있고 거리라고 나올 수 있고 기타 등등. 그치? 또는 속도도 나올 수 있고 속력도 나올 수 있어. 또 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하는 거다. 시간에 따른 위치관계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우리가 분석을 하니까 처음에 내가 여기다 5m라고 쓸게. 됐지? 15라고 쓸까?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자. 이거 무슨 해석이야? 시간에 따라
처음 위치가 얼마? 아, 이거 만나는 거다. 처음 위치 얼마? 기준점에서 앞에 방향으로 15m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15, 그 다음에도 15, 그 다음에도 15, 그 다음에도 15야. 위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이렇게 위치가 안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 땡땡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렇지, 정지라고 얘기해. 그러면 정지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빠르기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속도는 V야. 아, 귀찮다. V라고 써야지. 속도는 V는 0이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아, 이번엔 검은색 말고 이 색깔 써야겠다. 처음에는 0의 위치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됐어. 됐지? 그 다음 땡땡땡땡땡땡 여기는 3초 걸렸어. 됐지? 그러면 얘는 무슨 운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파란색. 얘는 시간이 지나갈 때 위치의 변화가 시간당 위치 변화, 시간당 위치 변화, 시간당 위치 변화, 시간당 위치 변화가 일정하지. 그치? 시간당 위치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간당 이동한 위치의 거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무슨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지. 그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그렇지, 등속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지금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등속인데 이 속자는 속도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등속도. 맞지? 맞잖아. 같다 뭐가? 속도가 같다. 맞지? 근데 이 속도가 같다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니들 과정에서는 등속도라는 표현을 안 써요. 속도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었어? 빠르기 앤드 방향까지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빠르기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 빠르기가 일정한 건 등속, 등속력, 등속 이렇게 써도 되는데 방향이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직선이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등속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는 V가 일정한데 V가 얼마로 일정해? 3초 동안에 15m 간 거지. 그럼 15m 나누기 3초잖아. 맞아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 5m/s가 나올 거야. 맞니? 됐어? 그래서 얘는 1초에 5m씩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있어. 처음에도 5m/s지. 그치? 1초에도 5지. 2초에도 5지. 3초에도 5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건든 거야? 안 건든 거야? 안 건든 거죠. 그래서 얘도 안 건드렸고 얘도 안 건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운동 그래프는 사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어떻게 운동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얘도 힘을 받지 않고 얘도 힘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둘 다 힘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참고적으로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얘를 딱 보면 시간당 변화율이 있어 없어? 빨간색. 없지. 그 다음 파란색을 보면 시간당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이 다 똑같지. 그치?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지? 시간당 변화율은 기울기라고 했었지.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너희들 뭐라고 하면 돼? 시간당 위치 변화율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뭐에 해당돼? 속도에 해당되는 거지.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거리라고 나와 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량이지. 맞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얘기하면 돼. 선생님, 조금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어. 어떻게? 첫 번째, 얘는 시간, 단위가 뭐지? 세크. 되니? 그 다음 위치, 단위가 뭐지? 미터. 기울기하고 RM 면적이 바로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거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럼 기울기 뭐예요? RM 면적 뭐예요? 전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위로 너희들이 푸시면 돼.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 x분의 y야. x가 1 변할 때 y의 변화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거든. 얼마만큼 빨리 변하느냐, 천천히 변하느냐 그런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속도라는 걸 빨리 알고 싶으면 주어진 y값을 x값 세크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미터 퍼 세크. 기울기가 미터 퍼 세크야. 근데 미터가 방향 따져? 그러니까 속도. 미터가 방향을 안 따지는 거리야? 그럼 속력. 됐지? 됐어?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울기 뭐예요? 두 번째 RM 면적 뭐예요?
기울기하고 아래 면적 따질 땐 전부 뭘로 따져라? 단위로 따져라. 그러면 문제. 방금 전에 기울기 뭐 따졌지? 아래 면적을 한번 따져볼래? 아래 면적은 왜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을까? 의미하는 게 없거든. 아래 면적 따질 때는요. x값에다가 y값을 곱하면 그게 바로 아래 면적 이 의미하는 값입니다. 그럼 x값은 세크, y값은 m이잖아. 미터. 그러면 아래 면적은 sm이라고 써도 되고 ms라고 써도 되는데 니네 본 적 있어? 미터, 세크?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건 안 따지는 거야. 그럼 안 따지니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워. 돼서?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는 건 시간에 따라 위치, 시간에 따라 거리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이것만 따집니다. 됐지? 용준아 그만 좀 줘라. 이씨. 내가 오늘 몇 번 얘기해야 되니? 잠깐 벗어. 잠깐 벗어. 자, 그 다음 하는 김에 요거하고 요렇게 되는 새끼가 있다고 치자. 요걸 편의상 우리가 A라고 이걸 편의상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 공통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시간당 변화율이 일정하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 둘 다 등속 직선이야. 그러니까 둘 다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차이점은 뭘까? B는 시간당 변화율이 이만큼인데 A는 시간당 변화율이 이만큼이지. 변화율이 이만큼일 때 이만큼이지.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당 변화율 이만큼, A는 시간당 변화율 이만큼. 맞아? 시간당 변화율이 누가 더 커? A가 크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A는 빠르고 B는 느리다. 그래서 빠른 등속, 느린 등속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한번 알아봤고 하는 김에 또 두 번째 그래프. 시간에 따라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뭘 그린다고?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니까 방향 따져 안 따져? 따지게 되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따져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단위부터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 단위니까 얘는 당연히 세크고요. 속도 단위니까 얘는 미터 퍼 세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에이씨. 미안. 내가 순서를 바뀌었어.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위치에서 아직 안 따진 게 있었어. 쏘리. 위치에서 안 따진 게 있어. 두 가지. 자, 지금은 기울기가 없거나 기울기가 일정하 배웠지.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치? 지금부터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들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따라 위치관계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네. 됐니? 돼서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봐.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시간당 거리, 위치구나. 위치, 시간당 위치. 시간당 위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시간당 위치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 속도.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이건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다?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니? 그러면 이 속도가 증가한다는 걸 조금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봐.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지?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애들은요. 우리가 임의로 두 점을 하나 잡습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 나중점. 딱 두 개만 비교하시면 다 끝나.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점과 나중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이런 짓거리 할 거야.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량을 따질 거야.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량은 이런 변화량입니다. 잘 봐. 원래 원칙적으로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라고 해. 그치? 그럼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의 시간은 이만큼. 변화량은 이만큼이야. 맞아? 그럼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화량이기 때문에 요 점과 우리가 요 점을 두 점으로 싹 이어주게 되면 요 두 점 기울기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평균 V에 해당돼. 여기는 위치니까 속도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전체 시간분의 전체 위치 변화량이니까.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할 거야? 요 점과 요 점을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요 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시간 개념을 굉장히 짧게 하고 굉장히 짧게 하겠지. 짧게 하면 이 두 개의 지점이 만날랑말랑 할 거야. 맞아? 그 만날랑말랑 하는 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볼게요. 요 지점을 확대해서 보자. 확대해서 보면
얘는 왼쪽으로 오고 얘는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과 요 점이 거의 말랑달랑 할 거야. 맞아? 그럴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량이 생길 거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 지점과 낮은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될 테고, 요거를 멀리 보면 뭐처럼 보여? 요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실제는 한 점이 아니라 한 점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생겨. 그거를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한 점 기울기가 된다. 이때 이 한 점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요거를 접선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접선 기울기. 그래서 써줄게.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고, 이 접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니까 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이 뭘 뜻하는 거냐? 원에 접하는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접선은요, 반지름에 항상 수직이다라는 게 기본이지. 우리가 원을 하나 그릴게. 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은 항상 반지름의 수직선이지. 맞아? 이거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내가 원하는 점, 요 점의 접선 기울기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빗면 있죠. 요 부분. 요걸 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럼 반지름 잡았지? 반지름의 수직선 쓱. 됐지? 됐니?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구해볼까? 여기 같은 건 어떻게 돼? 이 부분을 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기억해. 이게 원의 일부분이고 반지름 긋고 그리면 반지름의 수직인 선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처음에 순간속력은 이렇게 기울기 낮지? 두 번째 순간속력은 이렇게 기울기 커지? 그럼 순간속력이 느렸다가 빨라지는 거니까 빨라지는 거 맞잖아. 그치? 원래 원칙적으로 해석하려면 시간당 변화를 이렇게 잡는 건데, 그거를 아주 짧게 잡은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 한 점 기울기가 나와. 두 점이 아니라. 그 한 점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간속도, 순간속력 이렇게 잡는 거고, 그 다음 아까 잡았던 요 평균 속도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두 점 기울기지. 두 점 기울기. 근데 이제 재밌는 거. 아까 또 뭐라고 했어? 평균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중간값이라고 했지. 중간값. 맞지? 그럼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서로 같아요, 틀려요? 처음엔 0이었고 나중에는 뭐야? 속도가 얼만큼으로 크지?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값이라고 가정하고 문제 푸는 거야. 됐니? 실제적으로 보면 얘는 무슨 운동이야? 빨라지는 운동이고요. 얘는 무슨 운동이야? 평균 속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등속 운동이지. 그치?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등속 운동으로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볼까?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건 무슨 운동이야? 자, 처음과 나중 한 점 기울기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한 점 기울기 잡으면 요 점 원 그리시고 반지름의 수직선 그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오, 기울기 크네. 그 다음 요 점 그려보자. 요 점 같은 건 원의 일부니까 원 그리시고 반지름의 수직선.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처음 기울기가 컸는데 나중 기울기는 작네? 그럼 이건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지. 그치? 되니? 그러면 지금 현재 빨간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전부 속도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속도가 바뀔 때 또 뭐가 관심 있어? 누가 빨라요? 누가 느려? 이런 게 관심 있는 거지. 맞아요? 이런 거 따지는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런 것들이 바로 가속도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라고? 가속도 운동. 오늘은 가속도에 대해서 안 배워요. 다음 시간에 가속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하지만 가속도의 개념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 그래프 해석해 봤어.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는 바로 뭐야?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바로 평균 속도 얘기했었지? 이것도 여기 또 나옵니다. 잘 봐. 이번엔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입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던 파란색 운동 기억나지?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 그거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속도가 0이었는데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래. 그치? 근데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시간당 변화율 다 똑같지? 그치? 그럼 시간당 변화율이 똑같아.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가속도.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야.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는 참고적으로 A라고 쓴단다.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한다? 얘기했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단위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줘. 그럼 기울기가 뭘 의미해?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지. 맞아? 그럼 이건 해석 자체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1초 동안에 몇 미터 퍼 세크씩 변하느냐라는 개념이 나와요. 맞아요? 그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땡땡땡땡땡땡땡 여기 만나고 땅땅땅땅땅땅 여기가 10m per sec야. 여기 2초야. 됐지? 그럼 가속도 얼마야?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바뀌었어? 속도 얼마 바뀌었어? 10 바뀌었지. 그러면 10m per sec 나누기 2초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가속도는 5m per sec 제곱이고 5m per sec 제곱씩 일정하게 빨라지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등가속도.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처음에는 느렸다가 나중에 빨라졌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 운동이지. 이 운동이잖아. 맞잖아. 이 운동. 근데 이 운동을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울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었다. 고1 때는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 무조건 문제 뭘 풀라고 했어? VT 관계를 풀 문제 풀라고 했었지. 고1 때는 그렇게 풀면 다 풀거든. 고2 때부터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쓸 거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개념입니다. 평균 속도. 이 개념이야, 이 개념. 됐어? 그러면 잘 봐. 처음에는 0이었고 나중에는 10이었어.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여기는 마구마구 바뀌는 거지. 이 마구마구 바뀌는 거의 중간값은 얼마지? 가운데지. 맞잖아. 가운데. 그 다음 가운데가 5m/s고요.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값으로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을 중간값으로 일정하다라고 놓는다면 시간에 따라 속도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없이 처음도 O, 중간도 O, 나중도 O란 얘기야. 맞아요? 그럼 무슨 운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등가 속도를 등속 운동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니들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냐? 잘 봐.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고 아랫면적이 뭐였었지? 이 아랫면적이 뭘 의미하지? 여기선 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아랫면적은 뭘 의미하는 거지? 변이지. 아랫면적은 x하고 y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잖아. x 곱하기 y니까. 그럼 뭐가 나? 아랫면적은 미터가 나오는데 현재 얘가 방향을 따지게 되니까 이것도 방향을 따져야 되죠? 맞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돼? 얘를 변위다라고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속력이야. 그럼 거리 맞아. 맞아? 되니? 그런데 자, 잘 봐. 2 곱하기 10 얼마야? 20 나누기 얼마? 2. 그럼 몇 미터 나와? 야, 봐봐. 아랫면적 2 10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얼마 나와? 10m 나오지.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5m/s의 등속 운동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암산으로도 되지 않냐? 2 곱하기 5.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초에 5m씩 갔어. 등속이야. 그치? 1초에 5m야. 근데 2초 갔대. 처음에도 5, 나중에도 5. 그러니까 전체 얼마? 10m. 맞지? 그래서 등가속 운동을 바로 뭘로 고칠 수도 있다? 등속으로 고칠 수도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등가 속도를 등속으로 고쳐도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중에 배울 등가 속도 운동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 넘버 1이야. 그 넘버 2가 VT 그래프. 선생님은 넘버 3 잘 안 씁니다. 공식은 잘 안 써요. 나 공식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공식 하면은 니네들이 공식은 외웠는데 쓸 줄을 몰라. 그래서 공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마지막 하나는요.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에 따라 이번에는 속도 관계 그래프가 나왔는데 야,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것만 나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만 나와? 아니지. 마구마구 바뀌는 것도 나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해석은 뭐라고 하시면 되니?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데 시간당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이 어때요? 점점 증가하지.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는 건 맞는 거고 변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워. 다시 한번 뭐라고? 속도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을 이어줘. 에이, 야, 착한 사람 여기 만나는 거다. 왕점으로 바꿔야지. 됐어? 그러면 뭐에 해당돼?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화량이 나와. 그럼 뭐에 해당돼?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평균 가속도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에서 한 점 기울기를 그릴 거야. 원의 일부라고 하고 원 그리고 반지름의 수직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순간 가속도. 그 다음 여기도 원이라고 하고 원 그리고 반지름의 수직선. 그러면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 처음 순간 가속도 작지만 커졌네. 가속도가 작았는데 가속도가 커졌네. 그럼 뭐야? 가속도가 점점 증가한다. 가속도가 증가하니까 힘이 증가한다. 됐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얘는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지. 기울기 없으니까. 가속도 없으니까. 얘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힘 받은 거야. 어떻게? 가속도가 일정, 힘이 일정. 됐지? 그럼 그래프에서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할까?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건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기울기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받았다. 그럴 때 따지는 거야. 마이너스 등가스 운동이니까.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오늘은 기초 중에 왕기초,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바로 운동그래프로 표시하는 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제 책 보면서 밑줄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아, 정신 차려. 자, 이제 빨간 펜 아니면 레드 펜슬 아니면 적세 펜 꺼내시고 지금부터 데코레이션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속력과 속도라고 나와 있어요. 속력과 속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속력은 무슨 개념?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 뭐만 따진다? 방향이야, 크기야? 크기만 따진다. 속도는 벡터죠. 벡터기 때문에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따진다라고 했어.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동거리하고 변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맨 먼저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 거리를 이동거리다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얼만큼 많이 이동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야. 많이 이동했느냐. 이 많이 이동했느냐라는 걸 따질 때는 얘들아, 이거 과정 중심이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해. 과정. 혹시 필기할 때 힘든 애들은요, 책 그 밑에 또 다른 책을 껴. 그러면 되게 편해. 알겠지? 또 다른 책을 키세요. 그럼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집에 패드 있는 사람, 패드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면 PDF 파일을 줄게요. 집에서 그걸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학원에서는 그거 들고 다니지 말고. 알겠니? 패드 있는 사람들은 따로 얘기하면 내가 보내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변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다 라겠어. 그래서 이건 바로 뭐야? 처음과 끝의 최단 직선거리, 거기 엔드 플러스 방향을 우리가 변이 위치 변화라고 하는 거야. 얘는 얼만큼 멀리 이동했느냐라는 포인트지. 야, 이 오른쪽에 빈 공간 있냐? 내가 모르겠네. 이거는 얼만큼 멀리 이동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고요. 얘는 뭐가 포인트다? 결과가 포인트지. 결과. 중간에 어디 들렸는지 관심 없어. 됐지? 자, 그래서 이제 곡선 궤도를 따라 이동할 때라고 했어. 이동한 거리가 5m면 무조건 변이는 5보다 작게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5m인데 직선 거리는 3m, 변이가 3. 그래서 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됐지? 그리고 원래 이거 따질 때 어떻게 따져? 기준점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게 나중 위치, 이게 처음 위치고 그 다음 이 위치에서 이 위치를 빼면 이게 나와. 됐니? 원래는 이건 벡터에서 나오는 거야. 기하 벡터에서 이걸 배울 거야. 너희들은 아직 산수를 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원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원궤도를 따라 이동할 때 잘 봐. 처음에서 시작해서 반바퀴 돌 때는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변이를 갖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처음에서 반바퀴 돌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처음이고 중간이고 나중 이렇게 되니까, 그치? 얘가 몇 바퀴를 돌던지 간에 처음하고 나중은 무조건 똑같지. 그치? 그럼 처음과 나중에 처음 직선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변이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얼마다? 0. 됐지?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는 원둘레가 5m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5m지만 변이는 0이다.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직선상에서 운동방향이 바뀔 때라고 했어. 니들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나 이거밖에 안 나와. 알겠니? 그래서 간단한 것만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3. 모든 가정을 다 더하면 얘는 결국 8m 이동거리가 생긴 거고. 처음하고 끝만 따지세요 라고 하면 처음 여기, 나중 여기니까 오른쪽으로 몇 미터 이동한 거야? 5에서 3 빼주면 되지? 예,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또는 이걸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몇 미터가 나와? 2미터가 될 거야. 자, 조심할 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변이의 크기라고 되어 있지. 방향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크기라고 나왔으면 뭐만 따지는 거야? 우리는 크기만 따지니까 거리만 따지시면 돼. 알겠니? 방향 안 따진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선생님 변이잖아요. 근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왜 안 붙여요? 크기니까. 크기는 벡터에서 방향을 빼버린 걸 크기라고 하는 거야. 왼쪽으로 2m 간 것도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변이 크기는 2m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쓰고 넘어갈까? 야, 거리하고 변이 중에서 누가 더 커? 항상. 얘가 크지? 아, 이게 잘 안 보이겠구나. 잘 안 보이겠구나. 항상 누가 크다? 얘가 크다. 그 다음 변이하고 이동거리가 같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니네 원래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 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지? 이게 원래 수학 기호야. 근데 니네 이렇게 하면 좀 못 알아볼까 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이렇게. 일부러 쓰는 거다. 나 알아. 바뀐 거. 참고적으로 선생님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지금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바뀌었더라고.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속력하고 속도가 나오죠. 속력하고 속도에서 속력은 뭐만 비교하는 거야? 빠르기만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빠르기 비교하는 값은 주어진 이동거리를 주어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잘 봐.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지. 시간이 얼마건 거리가 얼마건 거래. 거리는 무조건 시간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시간이 1초일 때 거리의 변화율이 나온다. 그걸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속력은 1초 동안의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을 속력이라고 하는 거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얘는 누구 짝꿍이야? 거리 짝꿍. 얘는 누구 짝꿍이야? 변이 짝꿍이야. 얘들아 봐봐. 거리는 스칼라지. 얘는 스칼라지 당연히. 크기만 갖고 있고 크기만 갖고 있지. 크기니까 크기만 갖고 있지. 그 다음 얘는 크기만 갖고 있으니까 뭐야? 스칼라. 얘는 벡터지.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 동시에 갖고 있지. 그럼 여기 있는 크기하고 여기 있는 크기는 약분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방향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얘는 변이의 방향이 곧 속도의 방향이야. 그래서 거리니까 속력 짝꿍, 변이니까 속도 짝꿍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 앞에는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지? 평균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지. 왜냐면 중간에 얼만큼 이동거리, 얼만큼 위치 변화했을 때 이게 항상 같은 속력일 수는 없었잖아. 맞아? 같은 속력일 수도 있고 처음 속력에서 나중 속력 일정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일정이 감소할 수도 있고 마구마구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구하는 이 속력들은 속도들은 전부 평균이야. 알겠니? 대신에 그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고 시간 간격이 굉장히 작으면 평균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력이 나오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빠르기만 비교하는 거고 빠르기 비교값입니다. 그 다음 속도는요.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외울 때는 빠방한 속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 빠르기만 바뀌어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 빠르기하고 방향이 동시에 바뀌어도 가속도 운동이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밑으로 볼게요. 자, 평균이란 말, 순간이란 말 이런 말이 들어가려면 일단 대부분 바로 빠르기가 마구마구 바뀔 때 이런 걸 많이 따져요. 야,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빠르기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부르지? 얘가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아까? 빠르기 일정 등속, 방향 일정 직선. 그래서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가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위치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이 시간에 따라 위치관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만약에 3초고 여기가 만약에 12m라면 얘는 기울기가 3초분의 12m니까 4m/s야.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새끼가 그 유일하게 처음 속도 얼마? 4. 야동 속도 얼마? 4. 순간 속도 얼마? 4. 평균 속도 얼마? 4. 그치? 나중 미래 속도도 얼마? 4지. 그래서 유일하게 이 새끼는 볼 것도 없어.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중간, 순간 속도, 평균 속도 다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계산할 땐 되게 편하지 않냐? 계산할 때 딴 거 그다란 관심 없잖아.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처럼 속도가 바뀌는 애들 이렇게 등속으로 고쳐서 문제 푸는 거지. 쉽게 하려고. 오케이? 사람들이요. 잔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잔머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잔머리 써서 푸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 잔머리 쓰는 애들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요런 애들은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고 요럴 때 이제 보통 많이 따져. 뭐? 속력이 마구마구 바뀌었을 때. 그래서 처음 지점 A점, 그 다음 나중 지점 B점.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한점 기울기를 잡으시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 위치관계 그래프에서 한점 기울기 여기가 원이라고 하고 원의 일부분 반지름의 수직선 그러면 처음 기울기 이만큼. 됐지? 그래서 만약에 진짜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요거 분의 요게 요 기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네 이거 못 구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내가 한번 써줄게. 여기가 2초고 여기가 4초야. 여기가 5m고 여기가 6m야. 그럼 여기는 순간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요만큼 분의 요만큼이니까 2초 분의 1m야. 그래서 순간 속도는 0.5m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이거 못 구하면 안 돼. 니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지점 요점의 순간 기울기 요만큼 구했고요. 그 다음 요점 이걸 원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원이라고 생각하고 쭉 원의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됐지? 그럼 처음 기울기 작고 나중 기울기 크네. 맞아요? 그러면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지는 구간이에요. A하고 B 구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요점과 요점을 우리가 이으면 두 점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전체 시간분의 전체 위치 변화니까 평균 기울기. 평균 기울기는 두 점 기울기, 평균 속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니네 여기다 쓸게 이거야.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속도는요. 두 점 기울기입니다. 써. 두 점 포인트 이거 기울기.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면 두 점 기울기다. 평균은 두 점 기울기. 그럼 두 점 기울기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 직선이 나와. 맞아? 그럼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중간은 관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뭘로 잡자? 등속 직선 운동으로 가정하고 문제 풀자. 그 뜻이야. 그래서 실제 아까 보여줬지? 등가속도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으로 바꿔서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할 거 마지막 순간 속도입니다. 어느 한 순간의 속도다라고 했어. 이 어느 한 순간의 속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한점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면 뭐라고 쓰면 돼? 한점 기울기, 접선 기울기 써. 접선 기울기가 바로 뭐야? 순간 속도입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두 점 기울기로 그 다음 순간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한 점 기울기, 접선 기울기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나갈 거야? 이제 드디어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나올 거야. 가속도 운동. 원래는 뒤에 있는 11월 페이지 대표 자료를 해야 되는데 이 대표 자료는 다음 시간에 복습용으로 한번 남겨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속도 배울 거고 그 다음 이제 가속도 배우고 나서 이제 운동 그래프 배울 거야. 당분간은 숙제가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 숙제는요. 집에 가서 뒤에 있는 문제 풀지 마시고 한번 배운 내용들 한번 머릿속으로 쓱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